현대차 그룹이 미쳤습니다. 현대 N 슈퍼카와 제네시스의 X 쿠페 그리고 X 컨버터블까지 양산을 확정지었는데요. 제네시스의 르망 24시 레이싱 진출과 마그마 프로젝트까지 거의 레이싱과 고성능에 미쳤는데 어떤 모델들인지 근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5년 현대 N 브랜드를 통해 본격 고성능 자동차에 도전했지만 당시엔 조롱 섞인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망신당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는 비난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현대는 WRC와 TCR 대회를 주름잡고 600마력을 뛰어넘는 아이오닉 5N을 겨우 7천만원대에 내놓는 그 어떤 회사도 해내지 못한 결과물을 내놨으며 해외 매체들과 유튜버들에게 고성능 전기차의 표본처럼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용 사장님 차 정도로 비춰졌던 제네시스는 올해부터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팔리며 무려 르망 24시 LMDH 하이퍼카 부문에 진출하는 국뽕이 차오르는 행보를 걷고 있죠. 제네시스의 고성능 프로그램 마그마만의 디자인과 성능을 뽐낼 레이싱 머신이 이미 개발 중이며 람보르기니, 포르쉐, BMW, 아우디, 캐딜락 등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차 그룹이 조만간 내놓을 여러 고성능 양산 모델들은 국뽕이 차오르다 못해 넘치는 수준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현대 N74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루머는 가득했지만 공식적인 양산 확정 소식이 나온 건 최근 있던 현대 인베스터데이가 처음이었는데요. 이름의 숫자 74를 지금까지 해외에선 74로 불렀지만 현대는 이를 한국식 발음 74로 통일하겠다 밝혀 재미를 주었죠. 세계 어디서든 현대 N74가 정식 발음입니다. 뭔가 이탈리아차 이름 같죠? 디자인에선 컨셉트카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거의 유지된다 알려졌으며 과거 포니 쿠페 컨셉트에서 따온 디자인인 만큼 근본이 가득합니다. 양산형에는 놀랍게도 시저 도어 그리고 현대차 최초로 탄소 섬유가 셰시에 적용되는데요.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에서나 보던 도어 구조와 소재를 국산차에서 보는 것이죠. 실내의 경우 미드십 구조인 만큼 2인승으로 구성되며 후술할 차량 컨셉트에 기반해 정교함이나 럭셔리한 느낌보다는 레이싱 머신의 차분한 스타일링으로 예상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레이싱 헬멧이나 장갑 등을 놓을 공간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재원의 경우 인베스터데이에서 전기 고성능 차량이라 언급돼 내연기관을 기다리던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순수 EV가 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확인된 바로는 컨셉트카 그대로 수소 플러스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수소 탱크 2개와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 있으며 여기에 800V 초고속 충전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팩이 연결되는데요. 수소를 통해 차체 내부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기에 현대가 말한 전기 고성능 차량에 부합하며 주행거리는 최대 500km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 충전이 5분 만에 완료되기에 긴 충전 시간이 필요 없으며 뒷바퀴 하나당 모터가 하나씩 붙은 듀얼 모터 후륜 구동 방식으로 무려 775마력과 3초대의 제로백을 뿜어낸다 알려졌습니다. 이런 출력을 통해 독일의 니르부르크링에서 기존 내연기관 슈퍼카가 세운 랩타임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네요.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생산은 울산 EV 공장에서 2026년 6월 200대 한정 생산됩니다. 싱가포르 HM 긱스 공장처럼 셀 방식의 소량 생산으로 추측되며 이 중 일부는 레이스용으로 제작되고 나머진 각 시장에 분배되는데요. 가격은 최소 3억원에서 5억원 사이 수준이고 레이싱에 관심 있는 얼리어답터 부유층을 노린다 알려졌습니다. 6억원을 넘는 가격에도 완판된 포드 GT처럼 희귀 하이퍼카 컨셉트를 노리며 돈만 있다고 파는 게 아닌 평소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있는지 믿을만한 지인의 추천은 없는지 등 자격이 있는 구매자를 선별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네시스 X 시리즈입니다. 양산이 확정됐고 2+2 구성의 GT카이며 쿠페와 컨버터블이 모두 출시되기에 국산차 최초의 컨버터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고성능 프로그램 마그마의 본격 적용이 기대되는 라인업입니다. 이 GMP를 잇는 차세대 EM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EV 차량으로 대형 SUV GV90과 함께 헤일로카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죠.
차량명이 컨셉트대로 X가 될지 아니면 상표권 등록된 GT90과 같은 이름이 될지는 미정이나 X 컨셉트 3종 라인업의 디자인을 대부분 따라갈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2021년 등장한 기본형 쿠페 모델과 X 컨버터블, 네오른 컨셉트, 베르리네타 컨셉트 등에서 선보인 윙 페이스 전면부 디자인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헤드램프를 어찌 만들지가 관심사인데요. G90에 적용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방식은 DRL과 상하향 등을 합친 진정한 두 줄을 실현했지만 점선식에 가까웠기에 윙 페이스의 양산형이 어떨지 궁금한 부분이죠. 비율에선 벤츠 AMG SL과 같은 중형급으로 전기차다운 매우 긴 휠베이스를 가졌습니다. 제네시스가 꼭 챙기는 긴 후드가 내연기관 후륜 구동을 떠올리게 만들며 양산형도 흡사한 비율이 예상됩니다. 컨버터블의 컬러는 두루미에서 영감받은 크레인 화이트 컬러가 적용됐는데 이미 한라선 그린으로 한국적인 색을 적용한 바 있으니 이 또한 양산이 기대되죠. 컨셉트에서 컨버터블의 루프는 하드탑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소프트탑인 만큼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후면부에선 두 줄 쿼드램프 그리고 V자 브레이크 등이 제네시스 로고를 연상시키네요. 차량의 실내는 앞서 말했듯 4인승이 예상되며 컨셉트에선 한국 전통 가옥에서 영감받은 기와 네이비와 단청 오렌지 컬러가 사용돼 한국적 감각이 가득합니다. 전기차의 시동 여부를 드러내는 크리스탈 스피어 기어 노브 또한 양산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네오룬 컨셉트에선 스피어가 회전하며 스피커가 드러나 재미있었네요. 제원 부분에선 113.2kWh급 배터리 팩이 적용돼 약 700km대의 주행거리를 예고했죠. 듀얼 모터 내지 트리플 모터의 4륜 구동으로 600마력 이상의 최대 출력과 3초 초반대의 제로백을 예상합니다. 제네시스를 대표할 모델인 만큼 후륜 조향과 에어 서스펜션 등이 아낌없이 들어가리라 생각되네요. 출시일은 2026년 10월 양산으로 확정됐으며 N74처럼 울산 EV 공장에서 셀 방식으로 제작이 확정적입니다. 현재까지 쿠페는 350대, 컨버터블은 150대 한정 생산될 것이라 알려졌네요. 판매량만을 위한 차가 아니고 또 전기차인 만큼 차량가는 2억 원대는 기본으로 깔고 갈 것이 유력합니다. 내연기관인 렉서스 LC도 2억에 가깝고 양산이 확정된 전기 컨버터블 폴스타 6도 2억 6천만 원대이니 크게 이상한 가격대는 아니죠. 미국 제네시스 딜러 협회 측에선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차주들이 벤틀리를 팔고 X 컨버터블을 구매하리라 자신한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기대감이 엄청난 모양입니다. 자, 제네시스의 스포츠카이자 국산 첫 컨버터블 현대 N74와 함께 현대차 그룹의 파괴력을 보여줄 텐데 이 정도라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